러시아는 왜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세계는 왜 조용히 두려워하기 시작했는가? 2022년 전쟁이 시작됐을 때 세계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 루블은 폭락하고 러시아 경제는 붕괴하며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서방 언론들은 거의 매일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는 곧 무너진다. 푸틴의 시대는 끝나간다. 러시아 경제는 치명상을 입었다. 그러나 지금 2년이 훌쩍 지난 현재 세계는 점점 이상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충격적인 것은 세계 곳곳에서 미국 중심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달러 중심 금융 질서조차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 이후 3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제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거대한 충돌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국제 정치를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가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국제 정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가에는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 존재합니다. 러시아가 왜 이란과 협력하는지, 왜 북한과 가까워지는지, 왜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단순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생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금융 제재, 기술 봉쇄, 에너지 제재, 국제 결제망 차단까지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국제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과거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되면 국가는 사실상 질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세계는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석유 거래, 국제 무역, 금융 결제, 외환 보유. 모든 것이 달러를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전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 경제 체제를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러시아는 서방처럼 화려한 소비 경제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대신 러시아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버티는 능력에 특화된 국가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방은 성장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다릅니다. 러시아는 생존을 우선합니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가난해져도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도 국가 시스템만 유지된다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소련 시대부터 이어진 러시아 특유의 전략 문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서방은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는 세계 금융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자본 유출을 통제하며 루블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러시아 경제는 분명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했고 실질 소득은 줄었으며 첨단 기술 수입도 막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붕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경제 전체를 전쟁 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군수산업 생산은 급증했고 국가 재정은 전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장기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민주주의 국가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원 비용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고 국민 불만이 커집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애초에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목표는 빠른 승리가 아닙니다. 상대를 먼저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식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이란과 가까워졌을까요? 많은 서방 언론은 이를 반미연대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정합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협력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드론이 필요합니다. 현대 전쟁에서 드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탱크를 몇천 달러짜리 드론이 파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대량의 드론이 필요했고 이란은 이미 오랫동안 체제 속에서 저가 드론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러시아의 위성 정보와 군사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기 경보 체계와 정보 자산은 이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두 국가는 이념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손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 정치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생존, 도덕이 아니라 국익. 이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 정세를 절대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엄청난 양의 포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형 전쟁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20세기식 소모전의 성격도 강합니다. 포탄, 탄약, 병력, 드론 모든 것이 끝없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재래식 탄약 피축량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탄약이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을 넘기는 것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특히 ICBM 기술, 핵잠수함 기술, 정찰 위성 기술 이런 부분은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러시아 역시 계산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북한이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강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역시 동북아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 조선, 북극 항로 문제에서 한국은 러시아에게 여전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세계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러시아는 버티고 있고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고 있으며 중동은 재편되고 있고 달러 시스템은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블록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국가는 힘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감정에만 휘둘리고 국제 정치를 선악으로만 바라보며 세상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 그런 국가는 결국 거대한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한국 역시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볼 것인가?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인가?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준비된 국가만 살아남게 만들 것입니다. 러시아는 왜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세계는 왜 조용히 두려워하기 시작했는가? 2022년 전쟁이 시작됐을 때 세계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 루블은 폭락하고 러시아 경제는 붕괴하며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서방 언론들은 거의 매일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는 곧 무너진다. 푸틴의 시대는 끝나간다. 러시아 경제는 치명상을 입었다. 그러나 지금 2년이 훌쩍 지난 현재 세계는 점점 이상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충격적인 것은 세계 곳곳에서 미국 중심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달러 중심 금융 질서조차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 이후 3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제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거대한 충돌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국제 정치를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가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국제 정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가에는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 존재합니다. 러시아가 왜 이란과 협력하는지, 왜 북한과 가까워지는지, 왜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단순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생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금융 제재, 기술 봉쇄, 에너지 제재, 국제 결제망 차단까지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국제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과거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되면 국가는 사실상 질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세계는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석유 거래, 국제 무역, 금융 결제, 외환 보유. 모든 것이 달러를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전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 경제 체제를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러시아는 서방처럼 화려한 소비 경제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대신 러시아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버티는 능력에 특화된 국가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방은 성장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다릅니다. 러시아는 생존을 우선합니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가난해져도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도 국가 시스템만 유지된다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소련 시대부터 이어진 러시아 특유의 전략 문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서방은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는 세계 금융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자본 유출을 통제하며 루블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러시아 경제는 분명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했고 실질 소득은 줄었으며 첨단 기술 수입도 막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붕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경제 전체를 전쟁 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군수산업 생산은 급증했고 국가 재정은 전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장기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민주주의 국가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원 비용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고 국민 불만이 커집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애초에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목표는 빠른 승리가 아닙니다. 상대를 먼저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식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이란과 가까워졌을까요? 많은 서방 언론은 이를 반미 연대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정합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협력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드론이 필요합니다. 현대 전쟁에서 드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탱크를 몇천 달러짜리 드론이 파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대량의 드론이 필요했고 이란은 이미 오랫동안 체제 속에서 저가 드론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러시아의 위성 정보와 군사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기 경보 체계와 정보 자산은 이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두 국가는 이념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손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 정치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생존, 도덕이 아니라 국익. 이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 정세를 절대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엄청난 양의 포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형 전쟁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20세기식 소모전의 성격도 강합니다. 포탄, 탄약, 병력, 드론. 모든 것이 끝없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재래식 탄약 피축량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탄약이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을 넘기는 것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특히 ICBM 기술, 핵잠수함 기술, 정찰 위성 기술 이런 부분은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러시아 역시 계산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북한이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강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역시 동북아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 조선, 북극 항로 문제에서
한국은 러시아에게 여전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세계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러시아는 버티고 있고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고 있으며 중동은 재편되고 있고 달러 시스템은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블록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국가는 힘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감정에만 휘둘리고 국제 정치를 선악으로만 바라보며 세상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 그런 국가는 결국 거대한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한국 역시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볼 것인가?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인가?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준비된 국가만 살아남게 만들 것입니다. 드론, 북한 그리고 새로운 전쟁의 시대. 세계는 왜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세계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세계 각국이 이번 전쟁을 통해 새로운 전쟁의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드론이 있습니다. 과거 전쟁에서는 강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항공모함, 전투기, 미사일, 대규모 기갑부대, 돈이 많은 나라가 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공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백만 달러짜리 전차가 몇백 달러짜리 자폭 드론에 파괴됩니다. 수십억 달러의 방공 시스템이 저가 드론 때 공격에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변화가 아닙니다. 전쟁의 철학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드론 전쟁 시대가 오면 병사는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드론은 사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드론은 영토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병사가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도시를 장악하고 참호를 점령하고 깃발을 꽂는 것은 결국 인간입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그 과정이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첨단 무기가 부족하면 전쟁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만으로도 강대국 군대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비대칭 전쟁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한국 같은 나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미래 전쟁의 교과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 운용, 전자전, 위성정보, 대량 포탄 소모, 장기 소모전, 모든 나라가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전쟁을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결국 중요한 것은 탄약 생산 능력, 드론 생산력, 장기 버티기, 산업 유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러시아는 지금 엄청난 양의 포탄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루에도 수천 발, 수만 발의 포탄이 소모되는 전쟁입니다. 서방조차 생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랫동안 전쟁 대비 체제를 유지해온 국가입니다. 엄청난 양의 재래식 탄약을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군수 생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탄약이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식량, 에너지, 외화, 그리고 군사 기술, 특히 정찰 위성, 잠수함 기술, 미사일 기술 같은 부분은 북한이 매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치는 언제나 거래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 역시 선을 넘지는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동북아 전체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일본, 미국의 군사 대응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도 완전한 불안정은 부담입니다. 즉, 러시아와 북한은 협력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같은 목표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제 정치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간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서로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경계합니다. 손을 잡으면서도 언제든 거리 둘 준비를 합니다. 국제 정치에는 진짜 친구도 진짜 적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황과 이해관계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더 위험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 불안정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오히려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이 질서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중동, 인도, 유럽, 힘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충돌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대만 문제, 북핵 문제, 이 모든 것이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앞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할 것인가? 지금 벌어지는 충돌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은 매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미국 안보 체제 안에 있으면서도 중국 경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세계 충돌이 커질수록 한국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한쪽만 선택하기도 어렵고 완전히 중립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감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냉정한 국익 계산, 이념 싸움이 아니라 생존 전략. 지금처럼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에는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보다 현실을 읽는 전략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 질서가 바뀌는 시기에는 항상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도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사람들은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천천히 무너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지금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금융 질서, 에너지 질서, 군사 균형, 공급망, 기술 패권,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시대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힘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나라,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회, 감정에만 휘둘리는 정치는 결국 거대한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냉정하게 세계를 읽고 긴 흐름을 준비하는 국가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과거의 상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